자, 그럼 또 계좌 준비 본격적으로 같이 해야 되니까 DB금융투자 화성향남지점 윤선우 PB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윤선우 PB는 또 이렇게 함축된 추격 저점 매수 전략 가져오시겠죠?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거는 어느 분야? 카지노. 카지노 분야 좀 추격 매수 해보자. 따라갑니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본격적이군요. 뭐 이제 저번 주로 해서 이제 모든 기업의 이제 실적 발표들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보시면은 좀 특별한 분야가 바로 카지노 쪽인 것 같습니다. 뭐 3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 뭐 강원랜드 지금 카지노 3사 합산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이제 1,617억으로 좀 코로나 영향에서 좀 많이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좀 이제 이후 정상적으로 이제 영업 환경이 조성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좀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제 그 외에 외인 카지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VIP들 고객이 이제 귀환을 하면서 이제 실적이 상승세가 다른 리오프닝주 대비해서 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일조를 했던 게 이제 지난 10월 한일 상호 무비자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일본 VIP 고객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됐는데 10월 달부터 이제 무비자로 입국 허용되면서 일본으로 나가는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항공편 같은 경우는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서는 지금 50% 정도 좀 이제 회복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11월 말 그리고 12월 가면 갈수록 더 이제 항공편 증편을 통해서 좀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객은 팬데믹 이전에 한 50% 정도 수준으로 회복을 했는데 이제 인당 드랍액이 좀 커지면서 실적 개선을 좀 큰 폭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기조가 지금 보이려면 좀 시간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어제 발표되는 중국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부양책 아니면 이제 제로 코로나 이제 완화 기조를 조금씩 기대해 볼 만한 시기인 것 같아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그런 기대감에 카지노주들은 조금 더 오를 수 있고 만약 실제로 시행하게 된다면은 이제 중국 VIP들까지 이제 가세를 하게 되어서 이제 카지노 쪽에 실적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동남아 쪽의 VIP들까지 고객이 유입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아마 카지노 쪽의 실적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있다고 하지만 좀 내년에는 좀 좋게 나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보시면 뭐 LCC 항공이나 여행주들은 최근에 이제 팬데믹으로 유상증자 아니면 어떻게 힘들게 버텼는데 지금 뭐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순현금으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다른 업계들 비해서는 좀 재무 안정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리오프닝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카지노 쪽 한번 조정받을 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파라다이스, GKE 지금 해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이제 카지노 쪽에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코텍이란 기업 이렇게 3개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탑픽은 파라다이스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빨리 올라온다고 얘기들이 나왔던 파라다이스. 네, 좋습니다. 카지노 업계를 업종에 대해서 추격 매수 전략 주셨고 이동훈 팀장은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임플란트하고 이제 치과 의료기기 좀 더 폭넓게 봐서 이제 이런 쪽을 좀 저는 저점 매수 전략을 좀 취하는 것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바이오라든가 의료기기 쪽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좀 이제 임플란트 관련 뭐 치과 의료기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 상승폭이 좀 미미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글로벌 치과 의료기기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올해 한 46억 달러 정도의 글로벌 시장 규모인데 이게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연평균 한 9.8%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게 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임플란트가 대중화가 됐습니다만은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낮은 침투율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인구는 계속해서 고령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 수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그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세를 이끄는 그런 이제 주요한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침투율이 아직까지 1%에서 2%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아프리카 같은 나라 그런 지역에서 아직까지 뭐 임플란트가 대중화가 아직 되지 않고 뭐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아직 이런 일부 선진국 이런 쪽 중심으로 아직까지 시장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데 이제 임플란트라든가 치과 영상 진단이라든가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우수한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분야 자체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고
또 이제 뭔가 최근에 어떤 흐름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이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장에서 생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치과 의료기기 어떤 분야의 트렌드가 기구가 좀 대형화되고 있고 또 디지털 덴티스트리여 가지고 디지털화가 되고 있죠. 여러분 치과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어떤 엑스레이든가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파노라마 것들. 그렇죠. 파노라마 그렇죠. 쭉 돌아가서 예, 그렇죠. CT 단층 촬영을 그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심미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뭐 최근에 어떤 뭐 이런 교정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로서는 이런 쪽에서 어떤 시장의 선점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히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마켓 쉐어가 1위,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도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제 뭐 중앙 집중식 물량 기반 조달 정책을 도입을 하면서 임플란트 소모품을 나라에서 대량으로 구매해 가지고 이걸 좀 이제 시술 비용 하락을 유도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이게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하고 우려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오히려 이 중저가 제품 분야에 있어서 시장 지위를 확고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오히려 적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고가 제품들, 뭐 독일의 스트로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타격이 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은 타격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향후에 어떤 공급 수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게 공급 증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내년 어떤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런 치과 의료기기, 임플란트 이런 쪽의 업체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모스테 임플란트라든가 네. 또 뭐 덴티움이라든가 디오 같은 종목들 여기 이제 영상 쪽에 바텍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관련된 리포트들이 증권사에서 조금 나온 것 같은데, 뭐 덴티움인가요? 네, 그렇죠. 예. 리포트가 오늘 나온 것 같고, 또 추가로 한번 같이 이렇게 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